제목이 정말 그렇죠.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제가 아는 분이 자기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저걸 올렸어요. 저 홍보해 주려고 올렸더니 그 밑에 덧글이 달렸는데 나 바쁜데 일하기 싫어 이렇게. 원제는 저게 아니고요. 원래 제목은 How to Succeed with NLP 그래서 NLP로 성공하는 법이라는 원제입니다. 네.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쓴 책이 아니고요.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강사님, 그러니까 저자님들이 많이 강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썼던 책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조금 더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여기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교육생입니다. 저 자주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 달 동안은 거의 안 빠지고 왔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직접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앤 왓슨이라는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30년 이상을 헤드헌팅 아시죠? 아주 우수 인력들에 대한 헤드헌팅과 그 다음에 기업체 컨설팅을 업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한 분야의 일을 10년만 해도 웬만큼 그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같은 일을 30년을 하면 아마 도가 통하셨을 거예요. 그 도통한 그 헤드헌팅과 그 기업 컨설팅의 그 노하우를 그 NLP라고 하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고 하는 그 NLP 기법에 10년간의 연구를 해서 접목해서 나온 책입니다. 네. 그리고 네. 작년에 제가 쓴 책인데요. 위너라고 하고 부제는 이제 Population Strategy라고 그래서 경쟁 없이 승리하는 퍼플로션 전략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만 생각하죠. 근데 개인의 경쟁력을 개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가면 나의 블루오션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블루와 레드의 사이에 있는 퍼플로션의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대한항공 이번에 제가 귀국하면서 보니까 109번 탔더라고요. 국제선. 다들 그렇게 타고 다니시는구나. 100번 넘게 탔어요. 그럼 마일리지가 50만 마일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요. 12,000마일 잡혀요. 50만 마일이면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많은 걸 배우게 되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데라고 또 느끼게 되고 그래요. 네. 이번에는 제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4개 주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만 6번을 탄 거죠. 그 안에서도 시차가 3시간씩 나니까 LA하고 뉴욕 같은 데 3시간씩 시차가 나고 비행기 타고 5시간 반. 어지간한 동남아 가는 거리와 같죠. 이렇게 비행기 막 타고 다녀보면요. 인천공항만한 공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도 시설이지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야 우리 한 민족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선 그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신속성,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는 국내선을 옮겨 타도 2시간 안에 안 가면 내가 불안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막 업무 처리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해서 월급 받나 싶을 정도로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정말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서비스 정신은 한국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배낭여행처럼 1박 2일을 뉴욕의 그 맨하탄을 좀 다녀봤어요. 맨하탄이라는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지하철이 우리나라 80년대 1호선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야, 한국이 최고다. 대한민국 공기만 좋으면 최고입니다. 예.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자기개발 분야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쪽 분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시간에 대한 걸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구글에 우리는 네이버예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대체로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액션이 전혀 없으신데 저 되게 이런 분위기가 생소하네요. 예. 뭐 시험 안 봅니다. 편안하게. 예. 예.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한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정의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무한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로 거쳐서 미래로 가는 무한한 것이다. 이게 영어로 얘기한 시간의 정의였어요. 자,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가 시간이다. 네.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얘기한 시간은 신의 영역의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 사이는 우리 사람의 영역이죠.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태어나서요. 살다가 어떤 시각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되게 짧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이 짧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B2D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Life is B2D. 그래서 B에서 D까지다. B가 뭐냐? birth. D가 death예요.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우리에게 제한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을 때 birth to death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뭡니까? 이걸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뭘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야 된다. 잘 푹 쉬고 푹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 몸에 맞는. 막 거구의 사람이 열심히 에어로빅 하다가 잘못하면 무릎 관절 나가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이 잡혀있는 영양. 그러니까 3대 대량 영양소와 또 3대 미량 영양소가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긍정적 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는요, 그 위너가 되는데 우리 인생에 답이 있냐? 답 없잖아요, 그죠? 정답 없어요. 정답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내려봤어요. 뭐냐? DAP를 약자로 해서 D는 뭐의 약자냐면 dream. 첫 번째 메인 중요 컨셉이 dream입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이 가치 있는 꿈이어야 되는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내가 방향성, 그게 디렉션입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액션,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 주변에는 꿈만 꾸는 사람 되게 많죠. 행동하지 않고 꿈만 꾸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꿈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꿈만 꾸는 거는 꿈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태도, 자세, attitude라고 합니다. attitude. 패션과 patience, 열정과 끈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위너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 제목이 이제 왜 떠올랐냐면 그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키가 180이 안 되면 루저라 그랬어. 루저.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우리 키 작은 사람들. 아예 저처럼 아예 작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애매하게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8.5 이런 사람들.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근데 위너와 루저, 그러니까 루저의 반대말이 위너예요. 위너. 근데 위너는 우리가 이제 윈이라 그러면 이기다만 생각하잖아요. 사전에서. 실제로 그 1번, 2번 거의 비슷한 비율로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취하다, 얻다, 따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따냈다 그러죠. 그때 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 예를 들면 그 우리 성공학 도서 중에 참 그 인기 좋은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 원래 제목이 How to Win Friends예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win을 어떤 사람은 이기다로 해석을 해. 그럼 이상해집니다. 친구를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친구를 이기는 법. 예? 친구를 이기고 영향을 주는 법이라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친구를 얻고입니다. How to win friends. 친구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는 그러한 방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한 얘기 이어집니다. Dream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고 현재 내가 여기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재 내 모습은 지나온 내 삶의 결과로 현재 내가 있어요. 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맨날 만나면 우리가 왕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고 뭐 누구는 어땠고 이러면서 남자들 또 모이면 술 한잔하면 무슨 얘기해요?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되게 많이 집착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의 패턴대로 현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현재의 패턴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계속한다면 미래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애써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내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수입,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패턴 그대로 가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현재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옛날에는요, 우리의 선배님 세대에는 정말 이렇게 살았었어요. 한 25년,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한 30년 벌어서 10년, 15년 쓰다가 65세, 70세 되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취업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죠. 이 학력 인플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이것도 심각한 문제 같아요.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을 가. 그래서 또 석사 끝나고 또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얼룩말은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일어나서 걸어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품을 제일 늦게 떠나는 게 인간이래요. 부모 품을 제일 늦게 떠나는 게. 초식 동물은 나자마자 지갈길 가는데 근데 인간은 서는 데만 해도 1년 걸리잖아. 그죠? 직립보행하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부모님 밑에서 버티는 게. 그러면서 이게 그쵸? 일자리 없다고 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가라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일 문제죠. 남은 인생. 이게 현재 패턴을 계속했을 때 미래의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랬어요. 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풋이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아웃풋을 기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현재와 다른 방향성의 새로운 길을 도전했을 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드림의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빨리 가야겠어. 부산 가야겠다고 빨리 가야겠다고 KTX를 탔어요. 알고 보니까 호남선이네. 그럼 골치 아픕니다. 대전에서 오른쪽으로 딱 꺾여서 쭉 내려가면 그 다시 돌아오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서울은 그래도 출발역이라서 괜찮아요. 대전 같은 데서 보면요. 위로 가야 되는데 뛰어와서 밑으로 가는 거 타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KTX는 구간이 길어가지고 고생합니다. 돌아오려고 그러면. 차라리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걸 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삶의 철학은 이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다. 네. 그래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산을 가는데 KTX를 탈 것이냐,
자동차를 탈 것이냐, 혹은 자전거를 탈 것이냐. 그쵸?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제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Purple Ocean Strategy라고 해서 나만의 블루오션을 내가 찾아 나가는 그런 영역들을 표시해 뒀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나의 멘토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잠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누군가가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 혹시 있으셨습니까? 안타깝게도 한두 분 이상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은 계셨는데 스승님 별로 안 계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나마도 나에게 방향성을 지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또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에 이것도 사실 인연인데 내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면 그 분야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네. 성공학 도서를 5,000권 이상 읽은 사람이 있었어요. 5,000권. 다들 그렇게 읽으시나 보다. 오늘 책에 리액션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5,000권을 딱 읽고요. 이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너 자신의 미래와 거래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친구가 5,000권을 읽은 거예요. 5,000권을 읽고 결론을 내는 결론. 한 줄. 야, 이제 우리 이제 5,000권 안 읽어도 돼요. 그 양반이 5,000권 다 읽어줬어, 우리 대신. 한 줄만 딱 남기면 우리는 그거 딱 받아들이면 돼. 그게 뭐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게 진리예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실패자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디렉션, 방향.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요. 행동이에요. 성공학 도서들, 자기계발서들 보면 사실 꿈에다가 거의 7, 80%의 비중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도 책 많이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거기 보면 꿈을 가지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는 독자들한테 마음만 붕뜨게 하는 느낌 이럴 때 있어요. 실제로 생각만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안다하고 한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안다하고 한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런 내용은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attitude, 행동을 내가 실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태도예요. 스펠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A-T-T-I, T-U-D-D 돼 있는데 A가 알파벳 첫 번째 숫자예요. 그죠? T는 20번째. 그 다음에 I는 9번째. 그리고 U는 21번째. D가 4번째. 그 다음에 E가 5번째. 다 더하니까 100이 나와요. 100%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운동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자세부터 배웁니다. 자세. 우리는 딱 자세 조금만 보면 저 사람 어느 정도 했다는 거 바로 압니다.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 당구 치시는 분 큐 딱 잡는 손가락 모양 딱 보면 답 나오죠. 다이 위에 손가락 딱 올라갈 때 딱 보면 큐 잡는 폼만 봐도 딱 압니다. 골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 악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세 잡는데 제일 많은 시간 갖잖아요. 그래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P, 두 가지가 아까 패션과 페이션스라고 그랬습니다. 열정과 끈기죠. 열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있을 때 열정이 생겨요. 꿈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꿈이 간절할 때 열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실현시킬 도구를 찾았을 때입니다. 예. 아까 얘기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죠. 예.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만약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봐요. 그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자신을 생길 때는 보통 처음에 그 얘기를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행동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고객이 원하는 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지식이 없으면 갑자기 자신감이 반감됩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practice makes perfect 그러죠. 연습 많이 해서 완벽해지셔야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을 때 지식이 많으면 이 머리가 채워집니다. 이 머리가 안 채워진 상태에서는요. 머리가 채워지지 않고 뜨거워진 가슴은 금방 식습니다. 머리가 채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죠.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 필요합니다. 외부적 자극에 의한 열정은 쉽게 식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열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적 열정과 외적 열정을 함께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강한 열정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열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 지속성이 바로 인내죠. 성공하신 분들 책, 테이프 쭉쭉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한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 그것도 아까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그 얘기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잠재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재력은. 하지만 승부는 결국에 완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어느 정도 남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그거 아닙니까? 하루에 3시간, 10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 3시간, 10년 해야지 1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해야 좀 한다 얘기 듣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해보고 대부분 그만둬요. 제가 좋은 경험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올바른 방향성이 전제된 경우에요.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그랬는데 이게 전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올바른 방향성이 전제됐는데 올바른 방향성이 전제되어 있으면 성공이 실패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자, 그림으로 본다면 아까 이 그림 이 얘기죠.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면 실패, 여기로 가면 성공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배제하자는 거죠. 아예 잘못된 디렉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간 일이라면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궤도 수정할 수 있는 노하우와 또 멘토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성찰을 해서 올바른 디렉션을 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가고 있으면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게 다 실패예요. 실패 그 너머에 성공이 있는 것이지 실패 반대편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다 걸림돌인 거죠. 누군가한테는 다 걸림돌인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내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디딤돌로 만들 것이냐. 저는 5년 전에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40년 동안 5년 전 40년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이가 나오나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땅 위에서 40년을 걷다가 물 안에서
1시간 있는 게 안 쉽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팔 젓는 것도 옳게 안 되죠. 처음에는 막 발차기부터 배우잖아요. 발차기 배우고 팔 동작 배우고 팔 동작도 꺾어서 안 하고 뭐 일자로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그럼 막 하다 보면 발차기가 되면 팔이 안 돌아가. 예? 팔이 되면 발이 안 움직이죠. 그거 2개 된다 싶으면 물을 막 먹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침에 공복에 나가는데 나올 때 되면 배가 빵빵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물을 요만큼 먹겠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먹는데, 아니 물을 안 먹겠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먹는데, 예, 아예 요만큼 먹겠다고 생각해야 요만큼 먹는다. 예, 물 정말 많이 먹죠. 뭐 어떨 때 막 투림하면 락스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수영장에서. 그걸 보면 수영장이 이게 초보자들 이렇게 중급자 뒤에 가면 고참들 있잖아요, 고수들. 야, 맨 끝에 보면 연수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발차기도 옳게 못하는 사람들이 저쪽 끝에 보면 막 버터플라이 하고 날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어때요? 와, 저건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신. 그죠? 예.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됩니다. 네. 불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려요. 제가, 이게 그 수영을 배우는데 보니까 저는 자유직업이라 출근을 안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만만한 시간은 9시나 10시 요 정도였는데, 그거는 성의 역차별, 주부반밖에 없어. 들어오지 말아요. 또 받아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혼자서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예. 어쨌거나 아침 일찍 나갔죠. 갔더니 다 학생들이고 막 다 젊은 친구들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줄을 섰는데 남자 15에 여자 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5등이었어, 15등. 그러니까 남자 중에 꼴찌였던 거지. 남자 중에. 근데 그 줄을 어떻게 서냐면 하다 보면은 앞사람 머리, 뒷사람 머리에 앞사람 발 맞으면 이게 안 되니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이 서져요. 이게 자신 없으면 뒤로 가고 하다 보니까 남자 중에 제가 꼴찌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좀 지나니까 중급반 가고 조금 지나니까 고급반 가고 나중에 저도 버터플라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수반 갈 때 딱 보니까 제가 3등 하고 있죠, 3등. 대단하죠? 대단하죠? 15등에서 3등까지 올라간 거야. 그 제가 12명 다 제낀 게 아니라 12명이 그만둔 거예요. 다 그래요. 하고 있으면 돼요.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 방향성이 딱 맞잖아요. 그럼 포기 안 하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과 나올 때 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저 거기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버터플라이 하는 사람, 저병을 멋지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꿈을 갖게 되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때요? 나도 버터플라이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죠.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일어날 때 저 안에서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잠 자고 싶은 형욱이하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자는 형욱이하고 매일 아침에 싸워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 5분 고민하다가 그래서 꾹 참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현관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해. 근데 현관문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저는 거기서 위너의 개념을 생각했어요. 예, 이게 남하고 싸우는 일이 아니다. 예, 안주하고 싶은 나, 예, 쉬고 싶은 나하고 변화하고 싶은 나, 발전하고 싶은 내가 경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마지막까지 하면 나도 버터플라이 할 수 있다? 예, 다소 딴 사람보다 늦게 갈 수는 있어요. 같이 배운 친구 중에 한국 체대 다니는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일찌감치 뭐 저 앞에 가 있어요. 예, 하지만 20대 한 체대 친구를 내가 못 이긴다는 건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경쟁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하지 않던 나, 예, 과거의 나하고 나를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했을 때보다는 발전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를 알면요,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장면 기억나세요?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전에서 예, 백헤딩 넣고 예, 반지에 키스하는 세레모니였던 기억나시죠?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10년 됐어요. 10년. 10년에 벌써.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생 확 바뀌신 분 계세요, 혹시? 나는 그때보다 파격적으로 인생이 좋아졌다. 이런 분 계세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근데 보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뭐 순간 시청률이 역대 최고였을걸요? 전 국민이 대한민국 그랬잖아요. 저 때 거의 10명 가까이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세요? 네. 실제로 신문에 나왔어요. 원래 뉴스하고 신문에는요, 흔하지 않은 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개가 사람을 물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 개마다 물어. 그럼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TV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이 평균 연령이 7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병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TV 보시다가 때 돼서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죽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죠? 가슴 벌렁벌렁 안 했습니까? 그죠? 그때 뭐 대단했었죠. 네. 근데 그건 라이브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황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을 재방송 보면서 가슴 벌렁벌렁 하면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저희는 어릴 때 홍수환 선수가 완전히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사전 오기 카라스키아한테요. 예, 남아공에서 2회 4번 다운되고 3회 역전 KO 승리를 명절 때마다 틀어줬습니다. 다시 보는 명승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홍수환 선수가 아무리 많이 두드려 맞아도 우리는 겁이 안 나죠. 왜? 그 다음 해에 KO 시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 끌려다나도 연장전까지 가도 반지의 제왕이 한 방을 해낸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녹화를 볼 때는 어때요? 마음 편안하다니까요. 훨씬 더 그 경기를 자세히 즐겁게 볼 수 있어요. 네.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신념이 부여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내 모습을 간절히 그리셔야 돼요. 강렬하게 그리셔야 돼요. 네. 오늘 강의해드릴 NLP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너를 그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birth to death, 태어나서 죽는데 네. 경쟁의 상대는 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초이스, 그죠? 방향성, 디렉션 같은 말입니다. 근데 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 영어 단어로는 priority라고 하는 우선순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 사이예요. 이걸 늘리려고 한 노력은 우리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걸 또 세분화하는 거죠. 1년으로. 예, 연간의 계획. 그리고 1년의 계획이 있으면 한 달의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 달의 계획이 있으면 주간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루 24시간도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요. 목표를 잘게 쪼개는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네. 우리는 순간순간 제가 말씀드린 새벽에 운동하러 가고 싶은 형욱이, 좀 더 자고 싶은 형욱이 매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난 기말고사 보기 열흘 전에 중3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안 놀라시네. 그 정도 먹어 보이나 봅니다. 예. 중3짜리 딸하고 제가 캐주얼 차림으로 나가면 아빠라 그러면 안 믿어요. 동조 좀 해주세요. 예. 교육생들이 되게 점수가 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 중3짜리 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빠, 자기 반에 전교 1, 2, 3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연막을 치는 겁니다, 지가. 예. 전교 1, 2, 3등이 반에 다 있으니까 지가 1, 2, 3등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예. 그래서 공부가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너희 반에 어느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마라.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말고 너 자신하고 경쟁해라. 예. 늦잠 자고 싶은 나연이하고 일찍 일어나야겠다는 나연이하고 경쟁시키고 인터넷 하고 싶은 나연이하고 덥고 책을 읽어야겠다는 나연이하고 경쟁시켜라.
아무 소리 안 하고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 정말 아무리 공부 시험을 잘 봐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 있으면 등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애만 장학금을 주잖아. 저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제가 장학금 지급을 해요. 네. 뭐냐면 지난 성적 대비 점수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에서는 못 받아. 아빠가 주는 거지. 저 등수별로 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다 이렇게 매겨놓으면 그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걸 자기가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죠. 애들이 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의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거리에 있는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애가 필요한 돈은 제가 다 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는 것 뿐인 거죠. 생활의 지혜 같습니다. 저는 그게 위너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180이 되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나가. 그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위너의 개념이었고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원제가 How to Succeed with NLP라고 그랬는데요. NLP로 성공하는 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앞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뛰어난 인재들. 이게 우리 good to great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에서 great, 위대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good to great at work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사람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가는 거죠.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뛰어난 인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공한다. 성공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이다. 목차부터 잠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NLP 기술을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 자기 신뢰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감, confidence라고 하는 자신감. 그 다음에 도전과 열정을 위한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말씀드렸죠. 네 번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호기심.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 유연성. 그리고 팀플레이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여기 이제 영어로는 네트워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계 이런 뜻입니다. 릴레이션십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해서 NLP 기술들을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NLP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실어봤는데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캘리포니아 대학 언어학 교수인 존 그린더와 임상심리학자이며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인 리처드 밴들러 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상담심리요법이다. 우리 인터넷에서 NLP 이런 거 검색하면 우리말로 잘못 번역하면 최면술 이렇게 표현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최면술 우리 왠지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분야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최면술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어떤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주입을 해서 성공적인 아웃풋을 내도록 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면 언어 패턴을 통해서 의식을 다루는 방법을 모형화해 가지고요. NLP를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의외로 NLP란 말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이제 시사적인 용어로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책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책 끝에 보면 NLP 관련 용어들을 따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거기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과 수단의 집합체. 그래서 핵심 내용이 언어의 능숙한 사용, 우수성의 모형화,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어떻게 성공을 준비하는가? 성공학 도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강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긍정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현도 긍정적으로 해야 돼.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뭐뭐 한다는 말하고 다르죠. 영어로 해도 만약에 be positive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don't be negative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부정적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 자체를 표현 자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자기주도적인 목표를 가져라.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후에 변화를 생각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해냈을 때, 안정환이 골을 넣었을 때, 홍수환이 KO 시켰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달하셨던 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간절하게 상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의 성격, 가족, 삶의 방식, 인간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누가 잘 됐더라 이거 보고 나도 잘해봐야지 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마음들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 우리가 제일 요즘은 되게 상식화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하게 하라 이렇게 돼. 스마트하게 하라. 스마트를 앞자를 써서 이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specific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는 그 목표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나.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서 성취할 수 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제약은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measurable 그래서 measure 그럼 측정하다는 뜻이죠. 측정 가능한 수치화, 계량화 하셔야 됩니다. 이정표를 따라서 목표로 나아가야 할 자신이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목표 일정에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 달성했는가, 달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tain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책에 보면 achievable 이런 말도 써 있죠. 그죠? 달성 가능성.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파악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시키는 방법이 보이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realistic입니다.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한다. 제가 수영을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로 전향을 했어. 수영에서 헬스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코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희 코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처럼 생긴 사람은 절대 수영을 잘할 수 없대요. 그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갑바가 너무 크다. 이게 박태환하고 비교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박태환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가슴이 두꺼워서 수영하는 데는 치명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팔다리가 짧다는 거지. 물의 저항을 되게 많이 받고 팔다리가 짧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은 일정 수준 이상을 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박태환처럼 되려고 올림픽 나가려고 수영을 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생활체육으로 배운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절대 부정적 피드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태생적 관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코치님 정말 미워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처럼 이랬으면 내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텐데 우리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분도 팔다리 짧고 키 작은 그래가지고요. 나름 위안이 됐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럴 때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딱 뻗었는데 점프를 해서 닿을 정도가 돼야 목표인 것이지 암만 해도 안 닿을 것 같은 아주 높은 데를 목표로 잡으면 아예 뛰질 않는 거예요. 그죠? 현실성이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timely, 기한입니다.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데드라인이 있으면 간절함을 느끼게 되죠. 데드라인을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사선이에요, 사선. 전쟁에서 데드라인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요,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공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서 일부분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라 번역한 책이라 여기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이 중에서 이제 다 알려드리면 책을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 사고 싶을 만큼 알려드릴게요. 네. 너무 진솔한 편집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의 틀을 바꾸면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NLP 기술에 관련되는 걸 점수를 정해가지고 A, B, C, D 점수를 매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총 6, 9, 5, 14 그래서 54개의 문항이 있거든요. 54개의 문항.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쭉 해가지고 54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들이 나랑 딱 맞아. 그럼 A라고 쓰라는 거지. A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상당히 어울린다. B. 그리 어울리진 않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C. 나랑 절대 안 어울린다. D.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거 오래 고민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바로 팍팍 하셔야지. 오래 고민하면 괜히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좀 냉정하게 까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 보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다다닥 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번에서 6번까지는 뭐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걸 섞어놨어요. 예측하지 못하도록. 섞어놔가지고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문제들끼리 모아서 총점을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내면 그게 이제 9가지 NLP 기술이거든요. 뛰어난 인재가 되는 자질이 9가지가 있어요.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태도, 자신감, 에너지, 호기심. 아까 목차에 나왔던 뒷부분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 목표를 잡아야지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갑자기 나 1등 할래?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단계 가야 되잖아요. 현재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나한테 내가 그 점수가 아주 높아. 그래서 최상위 점수가 24점이거든요. 1, 2, 3, 4로 매기니까 4, 6,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점에서 24점일 때는 타고난 낙관주의자, 현실을 직시하고 합당한 사실에 근거한 낙관주의자가 되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은 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현재 내가 있는 그 점수와 내가 가고 싶은 점수에 대한 표시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의 위치까지의 그 차이가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라는 거죠. 그죠? 그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배움, 공부. 공부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책에서 그거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NLP 기술에서 NLP에서 하는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이거 실패란 없다.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실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 그 너머에 성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드백을 해가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되게 잘 해야 돼요. 피드백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이렇죠. 나에게 하는 피드백은 내가 잘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나한테도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나한테 오는 피드백은 잘 받으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 교정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 결과, 행동,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을 칭찬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피드백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샌드위치는 이게 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피드백 샌드위치 순서가 첫 번째가 칭찬부터 하십시오. 칭찬부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지적을 하십시오. 칭찬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 그리고 또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하는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을 우리가 참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 문화 속에서 자라와가지고요. 어릴 때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칭찬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칭찬보다는 주로 이렇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한다면 채찍만 받았던 것 같아요. 당근은 별로 없고 잘하면 본전 못하면 야단 맞는.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워야 됩니다. 저도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누나들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누나는 둘 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리액션 좋습니다. 예, 그럼 점수 예, 플러스 5점. 나머지 분들은 다 서울대 출신이네요. 예. 옛날에는 동네 서울대 한 명 들어가면 동네 플래카드 붙었어요. 예. 어떤 데 가니까 요즘도 붙어요. 좋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누나들 둘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예, 열심히 해도 누나들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저는 그런 게 제 나름 스트레스였어요. 칭찬도 없었고 채찍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 중에서 그나마 좋은 성적인 걸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잘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서 귀를 확 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 성적이 제일 문제시다. 요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예, 같이 지적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야단만 쳐버리면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어쨌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우리 아이가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일반 업무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쌍용에서 했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회사였어요. IMF 이후에 되게 회사가 좀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입사할 때 20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 6대 그룹사였고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이제 거기 회장님이 저랑 같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생기긴 방위나 면제처럼 생겼죠. 그죠? 제가 육군으로 따지면 그 일빵빵, 우리는 17테크 1이라 그러는데 오리지널 상륙병 출신입니다. 우리 그 영화 그 뉴스에 보면 해병대 나올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보트 타고 상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 위로 쓸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어깨 아래만 사용하는 그런 군대 생활을 이제 30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하려면 그래서 일부러 쌍용에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취업이 쉬웠어요. 저희 학과는 여러 대를 복수로 합격을 해서 직장을 골랐었어요. 국내 10대 그룹사를 두루두루 다 붙어. 공채를 보는 게 아니라 4학년 올라갈 때 이미 합격이 되어 있어요. 학과장 추천서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평생 못 받아본 장학금을 대학교 4학년 때 쌍용에 가겠다 하고 오케이 하고 처음 받아본 거야. 학교에서 못 받아보고 기업지 장학금을 받아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합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남자들 거의 대부분 남자니까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동기회장이 됐어요, 동기회장.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는데, 예.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에서는 지금은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한테 시키기만 하는 그런 조직 문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일들은 팀장도 안 해본 일이야. 예. 제가 95년에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96년에 처음으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하는 오다가 기획실에 내려왔는데 인터넷을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PC통신,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할 시절이니까. 저보고 그 당시에 X세대 그랬거든요. 네가 해라.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네가 제일 젊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담당자가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일 때는 먼저 본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맹점이에요. 자,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관리자는 자기가 안 한 것도 시킵니다. 근데 리더는 자기가 해본 경험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금 요 세 가지로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필드에서 사람들한테 트레이닝을 하면서 가르쳐 줄 때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본을 보여라. 본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려주라. 그런 다음에 시켜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하라. 내가 본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프로세스를 쭉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성과물에 대해서 칭찬해주라.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안 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정말 내가 그냥 관리자가 될 것이냐, 전체 팀을 리더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냐는 솔선수범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장, 자기 신뢰가 만드는 긍정적 사고. 그러니까 NLP 기술에서는 실제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까 9가지 NLP 기술에서 첫 번째죠. 예, 긍정적 사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예. 긍정적 사고는 가장 강력한 NLP 원칙 중 하나인데 믿음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모두 할 수 있다. 간절하게 원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성공학 도서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나한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에서 관점 바꾸기 그랬습니다. 리프레이밍 그랬는데요. 문제의 성격을 바꾸는 능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사실을 놓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우리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 아직 반이나 남았다.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냐. 보통 이렇게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회피하고자 하는 혹은 그 현상을 핑계 삼고자 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나중에 요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미 벌어진 거, 그러니까 아까 그 화살표로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환경사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그 건강의 4대 요소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긍정적 사고였잖아요.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수를 낮추는 방법 책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요.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아까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뭐냐면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 안 해. 예. 우리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공부 더 잘하는 아이하고 우리 아이를 비교 안 하고요.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작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좀 늦어요.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보통 아이들보다 좀 늦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태권도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작년에 다 그 품띠를 다 땄어요. 같이 했는데 아이가 계속 못 따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품새를 다 못 외우는 거죠. 품새를. 근데 올 초에 또 기회가 있었는데 관장님이 이번에도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죠. 아이도 상처가 되고 저도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국기원에서 파견 나와서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데 제가 따라가서 봤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 아이가 가운데 서서 이렇게 다른 애들 거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 마음 아시죠? 좀 컨닝 좀 해가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웬걸 맨 끝에 딱 선 거야. 맨 끝에 쪽으로. 그럼 막 부모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품새를 시키면 해내야 되는데 단체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즉석에서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품새를 되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걸 왜 우리 애는 올해 하나 이걸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이번에 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혹시 영업직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조직 관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계신 분들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제일 많이 주는 스트레스가 뭡니까?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 아닌가요, 혹시?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그 위너의 개념이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힘들 때도 항상 생각해 보면 안 했을 때보다 낫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보다는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혹은 작년보다 올해 그러면서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보다 잘하는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리프레이밍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자. 뭐냐면 지나간 과거. 과거는 못 바꾸잖아요. 근데 지나간 내가 그때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저 주식 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제가 못하게 해가지고 또 여성분들 뭐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그때 그 오빠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못 바꾸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죠. 희망을 가질 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들거든요. 그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그런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죠. 내가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잃어버렸어. 이번에는 스마트폰 더 좋은 거 사야겠다. 사라고 그러나 보다.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사무실에 가방을 놓고 집에 간 거예요. 집이 경기도 어디였어. 딱 집에서 내릴 때 보니까 가방이 없던 거야. 근데 그 서류가 중요한 게 있어서 도로 사무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짜증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대전 아닌 게 너무 다행이다. 그게 리프레이밍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NLP 용어인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한번 우리말로 딱히 한마디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라포란 말을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걸 라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감정, 사고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는 것, 이거 보세요. 우리가 멘토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은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능력이 있다. 그럼 라포라는 게 어떤 게 있냐? 이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치시키기, 거울 반응하기, 자세, 손동작 등등에 이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상대방이 오른쪽이면 당신도 오른쪽, 상대가 왼쪽이면 당신도 왼쪽으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반대편이죠.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미러링, 그래서 거울로 반응하는 거야. 상대방을 내 거울로 삼으면 상대방 오른쪽이면 나한테 왼쪽이죠. 같이 움직여주는 거. 이거 그리고 자세, 같은 방식으로 자세 취하는 거. 머리도 같은 방향 이런 것들. 손동작도 어떻게 손을 사용하는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손을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 이제 상대방과 라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 근데 이게 뭐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죠. 뭐 이게 딱 복잡하게 딱 사람 보고 여기로 가나 이러면 어렵잖아요. 이걸 너무 의식 세계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또 눈치채고 기분 나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다 라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따로 공부한 사람이 만났어. 그럼 서로 따라하다가 본래 나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제가 해석하기로는 마주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다가왔는데 내가 뒤로 빠져서 팔짱 끼고 있어. 별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나도 다가왔을 줄 알고 상대방이 좀 릴렉스하게 이렇게 있으면 나도 살짝 릴렉스 해주고 이렇게 공감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라포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예. 그리고 이제 호흡도, 예. 어떤 사람, 예. 숨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숨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법. 예. 그리고 이 화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톤이 아주 베이스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솔, 라 이런 말로 다다다닥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근데 상대방이 되게 천천히 얘기하는데 내가 막 다다다닥 하면 그것도 불편하겠죠, 그죠? 거기 맞춰주는 거예요. 동일한 템포나 억양 이런 것도 맞춰주면 좋다. 특히나 만약에 그런 데서 이렇게 태생적으로 비슷한 억양의 사람들이 만나면 빨리 친숙해지는 것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양이 같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로 인해서 비슷한 억양이나 화법 이런 것 때문에 라포가 쉽게 형성이 돼서 일이 잘 진행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쓰는 용어, 예. 시각 중심, 신체 감각 중심 이런 거 관찰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읽고 듣고 한 것들을 가지고 입으로 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의 청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혹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또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것, 경제에 관한 것, 좋은 쪽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빚, 이자, 그러니까 벌 이자 말고 낼 이자. 그런 이런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 막 실패 이런 쪽으로 쓰는 용어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대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말의 힘이란 책인데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용어 자체가 다르구나. 저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지만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영어는 업무와 관련된 영어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말도 그럴진데 우리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늘 쓰는 말을 결국에 반복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쓰고 있는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또 꿈을 성취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주 맺으면 좋겠죠.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을 10명을 뽑아보라 그래요.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의 10명의 연봉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내 연봉이 나온답니다. 그럼 내가 그래서 이 연봉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성취도를 높이고 싶으면 평균을 높여야겠죠. 그럼 뭐예요? 자주 만나는 10명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정하셔야 돼요. 중요한 팁입니다. 어른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는 아이 옆에 앉아라. 잘하는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평수, 비슷한 크기, 배기량의 차, 그래야 편하거든, 서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조금 끌어올릴 필요도 있지 않나. 말이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입니다. 핵심 단어. 상대방이 특정 단어 또는 감탄사를 선호하면 당신도 말할 때 그 단어를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라포를 형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게 만약에 상담이 됐든 영업이 됐든 판매가 됐든 원하는 결과를 내기에 도움이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긍정적 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가 닫히죠, 그죠? 우리 배가 항구에 딱 이렇게 정박할 때 쓸려가지 않도록 쭉 내려가는 게 닫히지 않습니까? 닫힌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감각적 자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에 이러한 앵커들이 있는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사고 제가 이걸 자세히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요런 그 신체적, 청각적 또는 감각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개인의 삶에 따라 또 다른 앵커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과거의 경험치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일에 대해서 막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 5번째 장은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성공을 거두는 이미지를 그린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되풀이한다. 이번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도 또렷하게 떠올려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재생되도록 다시 상상한다. 이렇게 성공을 시각화함으로써 무의식에 자신감을 심어주면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게 된다. 성공한 자기 모습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게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형태, 불안함, 걱정 이런 것들을 닦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음속에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를 두는 거예요. 우리 그 와이퍼 중에 이렇게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광버스 같은 거 보면 큰 게 위에서 하나 이렇게 싹 지나가죠. 잠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그리고 내 성공을 방해하는 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걸 딱 그 유리창 앞에 딱 세웠다가 와이퍼로 싹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연습을 뻔뻔히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요거 한번 지워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워집니다. 신기하게. 이게 많이 발전하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혹시 금연에 실패해 보신 분들 계시죠? 다 끊으셨어요? 요즘은 담배 피우면 참 사람 대접받기 어렵습니다. 온 데 다 보면 금연돼 있어요. 제가 담배를 조기 교육을 해서 일찍 배웠어요. 일찍 배웠어요. 일찍 배웠는데 언제 배웠는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년을 피고 그리고 끊은 지 10년 됐어요. 세상에.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그 20년 피는 동안에 여러 번 이제 계산이 되세요? 여러 번 시도를 했겠죠. 우리가 보통 골초들이, 저는 별명이 전매청이었어요. 담배 인상공사 있잖아요. KTNG. 옛날엔 전매청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별명이 전매청이었어요. 항상 2갑. 매일 2갑. 그러면 그 중에 10개 피 정도는 접대용.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담배 떨어지면 형우가 그냥 뭐 달라 이렇게. 저는 나머지 30개는 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의 매일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끊는다 그러면 연초에 신정 때 한번 해보잖아요. 신정 때 실패하죠. 3일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정 때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막 3.1절 때 하고, 식목일 때 하고, 막 하여튼 기념일마다 해봅니다. 그러다 생일 때 하고,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제가 10년 전에 딱 한 방법으로, 나 이걸 몰랐는데 제가 한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35살에, 10년 전에, 참나. 35살에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 하와이에서 마지막 제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거기 담배도 엄청 비싸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담배 빌려달라면 안 줍니다. 우리는 되게 인심 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막 피면서 끊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게 누가 나한테 의사 선생님이 너 끊어야 돼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와이프가 목 조르거나 이랬으면 죽어도 안 끊었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 또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나한테서 담배 냄새 나는 것이 상대방한테 되게 안 좋겠다 이 생각도 하고, 또 하나 뭘 했냐면 담배를 많이 피면 대화의 주도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피고 싶으니까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대화도 끊어지고 되게 안 좋더라고. 갔다 오면 이미 또 냄새 나니까 상대방 싫어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끊긴 끊어야겠어. 결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안 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로 오는 게 이게 제일 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별로였어요. 하와이에서 들어올 때 끊어야지. 그래서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지막 담배를 피고 딱 끄고, 그때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나는 담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걸 입력시켰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갑 피던 사람이 그러니까 담배를 모르던 몇 살, 아시죠? 몇 살로 돌아가는 거야.
애들은 담배 냄새 맡으면 괴로워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러면서 지우는 거죠. 머릿속에서 담배를.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패치 붙이고 뭐 제 별짓 다 해봤잖아요. 막 번호 붙여보고 담배에다가 1, 2, 3, 4, 5, 6, 7 붙여가지고 몇 개씩 줄여봐야지 택도 없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작업을 했어요. 싹 지우는 거죠. 나는 담배를 모른다.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든 부정적인 거를요. 연상을 딱 해서 거울 앞에 유리 앞에 딱 차창 유리에 딱 걸어놓고 싹 지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리에 있는 커다란 와이퍼가 마음에 계속 남는 불편한 기억이나 생각을 지우고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다. 듣기 괴로웠던 말이나 보고 싶지 않은 일이 떠오르면 눈을 감고서 커다란 와이퍼가 화면을 닦으며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지금 바로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써보라는 겁니다. 네, 되게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감과 영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영업하는 방법을 잘 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영업을 해야 할 시점이 있게 마련이다. 자, 여기서 잠재 고객과 만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라포를 형성하고 누군가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그 물건을 원하는 이유와 니즈를 파악하고 나서 그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를 듣고 보고 느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하고 마지막 순간 주문할 것을 요청하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주고 있습니다. 6번째 장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뛰어난 인재는 에너지가 가득하다. 항상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책 제목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에서. 무언가가 되기를 바란다면 누굴 시켜라? 바쁜 사람을 시켜라.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영원히 방전되지 않는 배터리처럼 대부분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정이 기업을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과 열정,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업무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목표를 위해 매일 일찍 일어나서 하루 1분 1초를 충실히 살려고 하는 의욕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자질이다. 자, 우리가 뛰어난 리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이겠죠. 모든 사회가 이제 80대 20의 룰이 성립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런 것 같아요. 20%의 핵심 인력이 있고 또 80%의 또 인력들이 있는데 그 전체가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조직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0%만 남겨놓으면 그 조직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또 80대 20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0.1%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0.1%를 따라가는 나머지 0.9%, 그리고 합해서 1%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99%를 어떤 미래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잉여인간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이 책은 지금 전체적인 시간 흐름상 여기서 책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속해 있는 팀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뛰어난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해.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나의 파트너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 하고 싶은가? 포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 어차피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이 있는 그 노동 생산성이 있는 그 시간 안에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 스스로가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내가 함께 할 사람들도 그런 인재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NLP의 9가지 전략이 꼭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은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서 뒤에 마무리 쪽으로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개인 사업을 통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도달을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이는 행사를 했는데, 35,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치입니다. 10년 전에 미국 땅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그 느낌. 한국에서 우리가 TV 보면서 마지막에 올라간 애국가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딱 1절 불렀는데요. 교포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눈물로서 동해물과 처음 시작할 때 끝때까지 1절 안에 정말 눈물로서 함께 불렀던 애국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5년 전부터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대학에서 영어 전공하고 사실은 소년가장 출신이라요. 제가 아까 이제 제 소개를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되게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가장이 되고, 지금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3살 많으실 때, 지금 제 나이보다 3살 많으실 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뇌 수술을 받고 40대 중후반에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 가장의 짐으로 넘어온 거죠. 저는 그래서 되게 3D 업종의 일들을 전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에 대해서 더 간절했을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기회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더 잘 잡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학 강사들하고 저희들 같은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자기계발 강의를 하는데 성공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리더십을 강의하는데 본인이 리더를 해본 경험이 없어. 그렇죠? 얘기가 다른 거죠. 저는 학창시절 때 영어 가르치는 일로 제가 돈벌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그렇게 애들 가르치는 일을 겸업으로 했었습니다. 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0년 동안은요, 제가 그때 목표가 그거예요. 30대 때 먹고 사는 거 해결하자. 그리고 40대부터는 내가 나처럼 주경야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게 제가 30살의 꿈이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너무 풍요로울 만큼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5년 전부터 야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패를 받았는데요. 되게 우리 선배님들이, 오래 가르치신 선배님들이 저거 받을 때 제가 나는 언제 5년 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새 제가 만 5년이 됐더라고요. 그럼 그 날짜가 되면 10원도 안 받고 가서 하는 강의인데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가르치러 가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워서 옵니다. 단 한 번도 지각 결석해 본 적 없고요. 작년에 강남에 비가 많이 와서 막 범람하고 했던 적 있죠. 저희 동네도 그랬어요. 안양천 범람하고요. 옆에 차가 막 떠내려가. 그래도 수업하러 갔어요. 외국 나가다가도 꼭 귀국 날짜를 야학 수업에 맞춰서 와요, 저는. 109번 외국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래도 야학 수업은 안 빼먹는다니까. 10원도 안 생기는데. 근데 그런 걸 우리 재능 기부라고 그러더만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재주, 영어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제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회로 돌려준다는 개념인데, 제 주변에는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미용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미용하시는 분이 미용을 봉사를 하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위탁 노인들 찾아가서 이렇게 머리 잘라주는 일 주말에 가서 하시고, 어떤 분은 그런 재주도 없다고 또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도움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장애 아동들, 뇌성마비 아주 혼자서 음식 못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날짜 정해서 계속 가서 봉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돈으로 기부하는 일도 좋지만 내가 받은 재능을 세상으로 돌려주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작년에 쓴 책은 오늘 국내에서는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되고 2개 인터넷 서점밖에 책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 미국 교민들이 이걸로 공부를 해요. 네,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쓴 책, 제가 한 강의가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제가 미국 가니까 제 얼굴은 처음 봤는데 목소리는 옛날부터 들었대요. 그런 분도 막 감사한 일이죠. 오늘 강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멘토예요.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성공을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공학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 성공하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공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 정의를 못 내려. 예. 막연하게 돈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는 진급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정도예요. 고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에요. 저랑 환경이 비슷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근데다가 아이를 또 7이나 놓고요. 버려진 차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말도 더듬어. 이랬던 분이 이 퍼스널 셀링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탑에 올라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영어로는 Success i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a worthwhile dream 그랬는데요. 우리말에서 이거 꾸며주는 말을 빼고 한번 볼게요. 성공은 꿈의 실현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가치 있는 꿈이에요. 가치 있는 꿈. 나는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아. 나는 성공하는데 나쁜 물건을 팔아. 예? 나는 성공하는데 나쁜 사행성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연봉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더 벌려고 축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는 축구를 즐겨라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축구가 즐거워서 하는데 그가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축구 꿈나무가 되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를 보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휘게의 꿈을 꾸고 있죠. 그런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요.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향성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만약에 생산 현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데 내가 조이고 있는 이 볼트 너트가 이 차를 안전하게 완성시켜서 이 차를 타는 우리나라 국민 혹은 수출됐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런저런 좋은 긍정적인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다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다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치 있는 꿈이죠. 그 가치 있는 꿈이 보세요. 점진적으로 실현된다라고 그랬어요. 저 점진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제 progressive라고 얘기했는데 저 얘기는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성공이 없어요. 네. 점진적으로. 근데 점진적으로 쌓는 일이 한 방에 툭 떨어지진 않아요. 방향성을 설정할 때 그 방향을 잘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갑자기 뭐 이렇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개를 물어 뉴스 나온다는데 그 갑자기 돈을 확 벌어. 예? 갑자기 주식이 잘 되고 갑자기 부동산이 오르고 아니면 요즘 같으면 내가 IT 쪽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돼서 갑자기 돈을 벌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뉴스에 나오죠. 사람들은 그런 게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늘 벤츠 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잘 됐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오늘 벤츠 타다가 내일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벤츠를 탈 때는 주목을 받지만 벤치에 앉아있을 때는 아무도 주목 안 한다는 사실이죠. 네. 저는 사람이 철들었다 안 들었다를 저는 어떻게 기준을 두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을 철드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꾸준히 쌓아가는 일을 하십시오.
꾸준히 쌓아가는 일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벤치에 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올바른 선택, 그리고 거기에 열정과 끈기를 부여해서 도전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